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도가 떠는 시장인데 어떻게 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더십 중에 마초 리더십이 뜨고 있죠. 트럼프 하면 마초, 푸틴, 아베, 인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도도 지금 모디 총리가 마초 같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박한수가 아니라 박모디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나와서 진짜 모디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현황 좀 설명드리고 무역투자 동향, 시장 특성, 진출 전략, 유의사항 이런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인구가 13억, 그러니까 12억 9천만. 뭐 통계 안 잡히는 불가촉 천명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서남아 전체가 17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인데요. 72억 중에 17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발 한 짝만 팔아도 13억 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디, 우리가 생각하시는 간디, 불교의 발상지, 그러니까 뭐 이런 지저분하고 뭐 이런 오염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장이 인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실까요? 자, 열차가 들어오는데 이미 꽉 차 들어갈 틈도 없는 열차에 몸을 싣는 사람들, 아니 거의 몸을 매단다고 해야 맞을 듯하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인도의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도시락도 무사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절이다. 아무리 붐비는 열차라도 막무가내 권톱 앞에선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도시락입니다. 선점해 놓으면 다른 다바왈라가 얼른 그 위에 배달할 도시락을 얻는 이 센스, 이 민첩성, 이것이 다바왈라들의 대충 한번 흘끔 봤을 뿐인데, 제각각인 도시락들 틈 사이에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이 배달할 도시락을 쏙쏙 다바왈라이어 12시 30분을 지켜라. 제작진 과연 그들이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12시 반이 되기 전에 도착한 새, 곧 12시 28분. 하지만 다바왈라는 정말 정확했다. 이렇게 배달하고 수고하는 값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약 20여만 원.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게 참 불화사의하라고 이게 연구를 한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도시락을 매일 20만 명한테 정확히 배달할까? 이게 도시락을 이렇게 시켜 먹으면 이제 불교라고 하니까 집에서 아주머니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자기가 갖다 주려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저기 다바왈라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달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매일 오차 없이 이렇게 배달되는 신기한 그런 물류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도 시장 하면 떠는 시장, 브릭스 중에 가장 성장력이 높은 연간 7.8%, 9% 이렇게 성장한 시장입니다. 한때 중국, 브라질, 진짜 큰 시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지금 중국은 요즘 좀 헤매고 있고요. 인도는 여전히 7.9% 높은 성장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마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희망적이고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혁명 시대는 대서양 시대였다.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태평양 시대에 오고 지금 이제 경제축이 일본, 중국 이쪽까지 온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인도양이죠, 인도양. 인도양 시대가 곧바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왜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뜨면 이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연봉이 얼만데, 그죠? 아시죠? 다 저분 누구신지.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인도가 정말 뜨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뭐 거시, 미시 다 지표 다 좋고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거대 시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디에서 모디 총리 마초라고 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히 인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해 나가겠다는 큰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잘 읽어보면은 이분이 on the right track,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책적으로 크게 다루고 있는 게 Make in India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라 하는 이런 정책인데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을 넘어야 써야겠다.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인도를 좀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5월에 취임해서 2015년, 2016년 쭉쭉쭉 해왔고 2017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 이 키워드는 여기 밑에 있지만 리폼, 퍼폼, 트랜스폼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리폼, 개혁을 하자. 다음 단계로는 퍼폼, 성과를 내자 이거예요. 성과를 내서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세 개의 캐치프레이를 이제 내걸었는데요. 지금은 변화의 시대, 퍼폼,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인도 경제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올해 4월 달에 통합 관제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인도가 가장 어려운 게 세금 구조입니다. 세금이 복잡해서 기업하기도 힘들고 이 주에서 저 주로 넘어갈 때 각종 다양한 세금이 붙어서 사실은 기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려 18개의 세금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단일화해서 통합 관제세로 이게 통일하면은 유통도 좋아지고 수입 수출하는데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제세를 큰 기치로 내걸었고 올 4월 달에 이걸 통과시키면은 인도가 새로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게 토지 수용법이고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을 할 것입니다. 왜 토지 수용이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고 하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가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토지 수용, 그 다음 단계로는 노동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겠다 하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주요한 이제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쭉 각 주 총리 선거가 있고 7월 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코끼리가 앉아 있다가 요즘 좀 긁다가 요즘 좀 있으면 날아갈 겁니다. 제트 엔진을 들어서. 그래서 올해의 화두는 Flying Elephant, 나르는 코끼리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국하고 인도하고 무역 투자 동향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파리의 수출국입니다. 그 전체 교역량에서 인도가 차지한 건 한 8%가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무려 20배,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쭉 수출해 와서 20배 이런 성장하는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전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보면은 2배에서 5배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요. 인도 잘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이런 지표로 보면은 정말 새로운 시장이다. 신흥시장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요 이제 수입 수출을 보면 우리는 저희들 주로 이제 부품이라든지
자본재료 수출하고 수입은 이제 원자재료 수입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특징을 짓는다면 우리는 이제 원자재 뭐 이런 걸 인도에 수입하고 기계라든지 부품을 수출하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시장이라서 이 균형만 잘 맞추면은 성장이 지속되고 우리도 인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인도가 우리한테 수출함으로써 또 우리도 베니핏도 얻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보면은 2016년도, 2015년도 수출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한 8% 빠졌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런 신흥시장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이 조금 덜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1995년도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LG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에 타타라든지 이제 마한디레가 상용 자동차 이렇게 인수하면서 와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투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40억 정도 투자했고요. 인도는 한 1억 뭐 정도로 한국에 투자한 상황입니다. 총 투자 누적액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전체 순위로 하면 17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자동차 기계 쪽에 투자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한 500개 기업이 지금 투자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저희들이 이제 1기, 2기, 3기에서 5기로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싱 총리가 들어와서 이제 개혁 개방을 했던 시기고요. 저희들은 한 2기에 이제 95년도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5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투자의 85%가 제조업에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어떤 국가 정책하고 아주 맞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특성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품목을 인도 시장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도 하면 거대한 내수 시장이다. 어떻게 이 내수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양말 한쪽 팔아도 13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도는 이게 진짜 가게라고 하죠. 우리 가게, 전방. 가게와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정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백화점 시장에서 이런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이게 다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인도는 아까 오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도 했는데요. 거기는 가격 시장이 아닙니까? 가격 시장 아닌데 있습니까? 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줘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백화점 안 가시잖아요. 잘 안 가시려고 하고 이제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좀 깎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가는 거 마찬가지로 인도도 여기 보시면 사실은 페이스 바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게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만큼 상품을 사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나노 2,000불짜리 자동차 나와가지고 이게 성공 잘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 못한 이유는 너무 가격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에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훨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가격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 두 개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 10월 달에 뭄바이 한국 상품전을 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관이 어디
관이었는지 모르시겠죠. 가장 인기 있는 관이 사실은 이 프리미엄 관이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물건이 좋은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조금 비싸도 정말 괜찮은 상품이면 산다는 거죠. 이런 소비자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이제 투자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 노동력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보다는 4분의 1로 가격으로 저렴한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젊은 층이 두꺼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하신 같이 이제 퍼폼, 리폼, 트랜스폼 하면서 이제 올해는 세제 개혁하고 다음 단계로 토지, 다음 단계로 노동 이렇게 할 건데 이 노동은 사실은 이게 영국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유럽 노동법을 많이 적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디 총리께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은 인도에서 만들어서 어디 가나 팔아라 이런 핵심 키워드인데요.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와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을 보면은 산업을 고도화해서 인도의 제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출도 한다. 이런 일석이조의 어떤 정책을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 육성, 25개 핵심 육성 산업을 선정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스마트 인디아, 스타트업 이런 기치 플레이를 내걸어서 산업을 부흥하고 국가를 개조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출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 이게 새로운 시장이고 그 다음 인도 정부가 세제 이런 특혜를 많이 주는 이런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인 중에 해외에 사는 사람이 1,560만 명에 3천만 명이라는데 이분들하고 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 우리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동반 진출하는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인도 정부의 중점 산업 투자 분야에 진출하는 이런 5가지 전략을 내세워왔습니다. 과거가 이런 시장이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 시장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플리카트라는 중국의 아마존 같은 알리바바 같은 그런 인도의 아마존, 스냅딜 이런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 저희들이 진출을 해야 안정적인 어떤 소비재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인도가 이제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잘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라도 크고 하니까 이런 온라인 유통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특이한 것은 캐시 온 딜리버리 물건을 갖다 주면 그때 돈을 받아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 유통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이제 주로 잘 팔리는 제품이 화장품, 그다음 주방용품, 패션, 의류, 생활용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플리카트라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여러분 동참하면은 인도 온라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도 산업 분야가 이제 국산화가 낮은 분야에 우리가 투자해서 진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러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저희 한국하고 같이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아무리 저희들이 이제, 수입 규제를 하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가 진출하면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하고 좀 차이가 나죠. 옛날에는 이런 분야에 수출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분야로,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이런 걸 수출해 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3, 4분기에 이 사업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60만 명에서 3000만 명 인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도뿐만 아니라 제3국에 진출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이제 전략적으로 동과 서양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같이 동반 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대기업하고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5개 분야, 그러니까 섬유, 의료, 5개 분야, 전기, 수송, 광업, 항공, 자동차 부품, 이 분야에 수출 기회도 있고 투자 진출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우위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투자 유망 분야는 말씀드린 같이 자동차 부품, 전기 부품, 뭐 스마트 시티, 식품 가공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 나갔을 때 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인도에 가서 뭐 13억 인구니까 양말 한 짝만 풀어도 13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실패 케이스를 잘 연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지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어떤 제품을 찾으면은 정말 잘 팔릴까?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 이거는 자료를 한번 대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에이전트를 찾고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인데요.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근데 문화가 틀린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문화를 존중하고 같이 우리는 파트너다. 같이 배워 나가자. 같이 시장을 키워 나가서 윈윈하자. 이런 어떤 넓은 마음으로 인도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와서 답답해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인도하고는 합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요런 옛날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케이스를 잘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요 우리 대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인도에서 뭐 맞는 가격도 인도에 맞춰야 되고 디자인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틀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도인이 좋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인도인이 좋아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전환기라고 했는데요. 왜 전환기인가 하면은 아까 리폼, 퍼폼, 트랜스폼 그러니까 퍼폼을 내는 전환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임기를 반환쯤에 지나가는데 퍼폼을 안 내면은 다시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퍼폼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퍼폼을 내는데 저희들이 올라타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 뭐 어렵지만 인도 시장 오시면은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서 한번 시장을 보시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도 우수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인도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뭐 종교도 다양하고 힘들지만 인도는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인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이런 큰 마음, 열린 마음으로 2017년도 다 만사 형통하시고 인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